얘들아 그래프 개형 좀 볼까요?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이 밑에 있는 면적도 넣을 수 있죠. 네. 1초일 때 속력이 얼마? 2초일 때 속력이 얼마? 간거리가 얼마?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태경, 넌 지우개도 없니? 어떤 애들이 지우개를 버리고 가서 제가 주웠어요. 선생님 응? 충전해야 2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데? 2초 동안만 되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요. 얘는요,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져요.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자연학하니까 그래서 1초당 속도 증가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속도 그래프. 그 중에서 1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냐면 10이 되는 거고요. 2초가 되면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돼요. 속력 증가량이 일정한 증가속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돼야 되니까 1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니까 얘는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 빨리 구해. 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낙하한 거리 얼마? 구해 빨리. 20입니다. 그럼 머리에 있으면 이 면적이 온데 이 전체 면적이 20이라는 얘기는 요 사이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5요. 15입니다. 15. 15. 15대 그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조금 느껴볼래요? 두 개만 그려드렸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자연학과는 지금 선생님이 떨어뜨렸어요. 이거 몇 킬로짜리 떨어뜨린 거야? 1kg야? 10kg야? 10kg 이 물체 1kg짜리 떨어뜨릴 때 그린 거니 10kg짜리 떨어뜨렸을 때 그린 거니? 그건 1kg 같은데요. FM에 있어야 돼. FM에 이거 1kg짜리 자연학과 그래프를 내가 그렸을까요? 10kg짜리 그렸을까요? 이거 1kg짜리예요. 이거 확실해요. 확실해. 공기저항 없을 때야 가벼운 애와 무거운 애 중에 누가 먼저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요. 질량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다고. 됐어? 그러니 이물체를 떨어뜨렸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요. 질량이 1kg도 10kg도 100kg도 무관합니다. 알겠습니까? 질량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물체의 질량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자연학화일 때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체의 자연학화 그래프는 단지 이거야. 알겠습니까? 질량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학화 그래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이럴 거 아니야. 다 이래. 자연학화니까. 그럼 그랬을 때 1초일 때 간거리가 5인데 2초일 때 간거리가 20이라서 1초와 2초 사이의 간거리는 15라는 거 알아. 근데 느껴보니까 이게 1대 뭐니? 3이야. 맞아? 그러면 패턴 3초일 때 이 사이의 면적은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5입니다. 됐어? 패턴일 때 이 사이의 간거리는 얼마일까요? 이거요. 얼마입니까? 7입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의 면적이 1, 3, 5, 7, 9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홀수예요. 홀수. 맞아?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알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요. 2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20m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절반 떨어지는데 1초 걸리니? 2초 동안 간 거리가 20이. 그러면 정확하게 절반이 10m 낙하는데 1초 걸렸어? 아니죠. 1초 동안에는 간 거리가 얼마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 오는데 걸린 시간이 전체 시간의 절반일 수 없지. 절반보다 더 가야지. 얼마일까? 얼마일까? 머리 안 돌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2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가 20이잖아. 네. 그러면 1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가 10이냐고.
초 걸리겠냐고. 이게 수능 문제야. 그렇죠. 실제로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2초요. 그러면 속력도 얼마입니까? 10루트 2요. 그래야 20m 와요. 그래야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삼각형 넓이요. 오, 얼마나 옵니까? 20m.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요 자유낙하가 아니더라도 등가속도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t고요. 이때 속력이 v라고 치자. 됐어요? 그랬을 때 간거리는 s라고 치자. 근데 정확하게 이 시간 동안 간거리의 절반 2분의 1 s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1 t 아니라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면 속력도 절반으로 줄어요. 왜? 비례 관계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v가 될 수밖에 없어. 시간이 2분의 1 t면 그러면 간거리는요. 이 면적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면적의 4분의 1이 돼. 그래서 2초 동안 간거리에 됐어? 네, 1초 동안 간거리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럼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려면 이 시간이 얼마? 루트 2분의 1t여야 속력도 루트 2분의 1 v가 돼서 간거리가 정확하게 절반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의 절반만큼만 가고 싶으면 시간을 루트 2분의 1t로 줄이면 된다. 얘가 2분의 1이 아니죠? 2죠. 알겠죠? 네? 절반은 그럼 루트 2거든요. 네, 절반은 루트 2분의 1로 줄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이해돼? 하겠어? 여기가 되는 거 맞아? 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 했을 때 여러분들 모습 이렇게 되는데 자유낙하와 관련된 공식 뭡니까?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다? 이거 다 0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맞아?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여러분들은 지금 물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물은 잘 한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수능에 문제에 심한 문제가 풀리니까요. 해봐 드려요. 네, 그래서 자유낙하 할 때요. 나중 속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에다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자유낙하 시켰는데 2초 걸렸어. 그럼 나중 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 10에다가 2초 곱하시면 아 2초 후의 속도 20이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꾸면 얘가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물리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거리는 S라고 표현하는데요. 낙하 거리는 H라고 쓰는 습관이 있어요. 수직 높이는 H라고 쓰는 습관이 있어서 S를 H로 바꿔드릴게요. H는. 그래서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이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공식으로 집어넣을 거면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에다가 2초 동안 낙하거리니까 2 집어넣으시면 4죠. 그래서 20m 낙하하네요 라고 하는 밑넓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물체가 떨어진다? 근데 자유낙하할 때 20m 떨어졌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니? 이걸 물어봐요. 왜냐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낙하거리 줬어. 근데 시간이 궁금해. 그러니까 t로 정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는 루트 g분의 2h로 해결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력가속도 10에다가 2 곱하기 낙하거리 20이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 이 새끼 2초 만에 떨어졌구나. 맞습니까? 이런 거 하시라고요. 이게 공식을 활용하는 거라고요. 됐어? 공식을 줄은 상태로 쓰지 말고요. 살려내시라고요. 막 돌리시면 돼요.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세 번째 공식을 보시면요. 세 번째는요. 시간이 안 남았을 때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20m 높이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낙하하는 동안 여기까지가 몇 초 걸렸는지만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 시간을 안 가르쳐주고 낙하한 높이만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때 걸린 데서 이 순간의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시간이 안 나올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세 번째 공식밖에 못 써요. 그래서 EGH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죠. 처음 속도는 0이니까. 그러니 시간이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3번 키워드다. 그거 가지고요.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V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는 루트 EGH로 해결하면 그래서 20m 낙하한 후에 속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얘는 20m 떨어지면 속력이 20이구나.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20이 되는 거구나. 이게 해결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발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물리를 배우고 나서 상위권 아이들의 사고야. 됐니?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꼬맹아 연직쌍방 그려. 연직쌍방 그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알아들어야죠. 연직쌍방 운동은 공을 바닥에서 똑바로 던져 올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래프 그려. 바닥으로부터 20m의 빠르게 던졌어. 언제까지 올라가지? 언제까지 올라가? 끝까지.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0이 되는 그렇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요. 아래쪽으로 중력과 속도 봤죠? 얼마요? 마이너스 10이요. 되겠습니까? 그럼 1초당 속력이 얼마씩? 10씩 줄게 그리면 돼요. 알겠어? 그려 빨리.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 그래프를 X랑 Y가 뭐예요? 시간 속도. 지난해 어느 선생님 수업 듣다가 온 거야? 처음 속도 20, 나중 속도요. 그렇지. 자, 연직상반 운동을 그리라고 했는데요. 연직상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그 순간만 그리는 거라서 맨 처음에 속도는 20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속도는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입니다. 그래서 1초의 속도가 10씩 줄기 때문에 다 줄어 0이 될 때까지 2초 올렸습니다. 그럼 올라간 높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올라간 높이는 20이죠. 근데 꼬매나 이거 우리 아까 자유낙하했던 거 기억나? 2초 동안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2초 후에 속력이 얼마나 그랬어? 20이죠. 올라간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 아니 내려간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 20이라고 그랬죠. 보여요? 보여요? 실제로요. 중력에서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 중 2초 동안 내려왔을 때의 속력과 그래서 그 속력으로 던져 올렸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같아요.
맞죠? 그러니 20의 속력으로 던져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물체를 거꾸로 속도가 0이었다가 다시 그 속도 20이 될 때까지 내려온 자유낙하로 봐도 같은 물리력이 생겨요. 반대예요. 반대. 네, 정반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직상반 운동은 귀찮아서요. 연직상반 운동은 거꾸로 속도가 0에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로 저는 바꿔서 푸는 편이에요. 그게 더 간단해서. 되겠어? 그래서 이게 상황이 같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같든 안 같던 연직상반 운동도 결국은 자유낙하니까 결국은 등가속도니까 이 공식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연직상반은 나중 속도가 0입니다. 그렇죠? 나중 속도가 0이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예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연직상반은 나중 속도가 0이니까 이 항이 다 0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 속도가 있는 이 부분이 다 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라 이 부분이 마취가 된단 말이죠. 신기하죠? 중력 가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마취가 돼요. 이게 마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주. 네,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은요. 1번 공식은 0은 V0 마이너스 GT라서요. 됐니? 조금 예쁘게 쓰려고 우리는 처음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 시간 곱한 거야. 됐어? 네, 그 값이 될 때까지 얘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얘기죠. 되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30의 속도로 던져 올려. 몇 초 동안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얘기 물어봐요. 40의 속도로 던져. 몇 초 동안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면 1초의 속력이 10씩 주니까 얼마큼 동안 올라가겠구나 계산하셔도 되고요. 머리가 있으니까요.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에 던진 속도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돼. 이 뜻이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던진 속도가 20이고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 새끼 2초 동안 올라가겠구나. 이거예요. 자명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 던진 속력이 20이 아니고 12이면 자 12면 얘는 몇 초 동안 올라가? 얘 계산해 보시면 얼마? 1.2초 동안 올라가다가 멈추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활용 범위를 높이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대단히 간단한 숫자를 주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튀어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던지는 속도가 복잡해지면 계산하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활용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번째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냐는 거죠. H는 네, H는요. V0t-2분의 1 GT 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쓰는 마이너스 2GH는 마이너스 V0 제곱이라서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양쪽에 다 띄죠. 이런 관계를 가져요. 이해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20에 빠르게 던졌어. 얘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요. 2G분의 V0 제곱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그래프로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공식도 활용할 수 있다.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다양하게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어? 저 공 던졌어요. 그러면 연직상반으로 던지면 공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 다음은 어떻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야. 어떻게? 다시 써보죠.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과정을 다 보는 운동을 우리는 그냥 연직 운동이라고 해요. 연직이 무슨 말이야? 중력 방향을 얘기해요. 수직이에요. 수직하고는 달라요. 수직은요. 이거의 수직은 뭐야? 이거랑 90도 되는 이게 수직이에요. 그렇죠? 연직은 무조건 중력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 그래서 중력, 위쪽 방향, 중력, 아래쪽 방향, 연직 상반, 연직 하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직은 중력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직은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90도 되는 거를 수직이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연직으로 나는 공의 운동을 볼 거야. 연직 방향으로. 그래서 꼬매가 20의 속력을 던졌어.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자리로 올 때까지 그래프 그려봐.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올 때까지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보세요. 그럼 올라갈 때는 연직상반,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일 텐데 그걸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보라고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14페이지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거 이런 거거든요. 화장실 갔다 와보세요. 빨라 갔다 와. 네.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빨리 오자. 자, 10바로 20으로 던져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거고 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때 2초 걸릴 거고 그랬다가 그 순간부터 다시 자율낙하해서 20이 될 때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도 2초 걸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속도 방향과 내려오는 속도 방향은 정반대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니? 정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를 잡아야 되는데요. 물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처음에 운동하고 있는 그 방향을 플러스로 봐요. 그러니까 얘를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맨 처음에 속도는 플러스 20이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네? 됐죠? 일정하게 줄어들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2초가 걸렸고 됐어? 그 다음에는 얘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속도야. 마이너스 속도인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어떻게 그려질까요? 예,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는 또 2초 더 걸려서 4초고 그 자리로 왔을 때는 방향만 다르지 빠르기는 똑같습니다.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요. 같은 높이를 지날 때 여기서 속력이 10이면 여기서도 속력이 10이야. 단지 방향만 정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는 빠르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속력은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순간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플러스는 올라가는 방향의 속도를 얘기한다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로 정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x절편 있죠? 이게 방향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요 순간 방향 바뀌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요 넓이 얼마니? 이 넓이 얼마니? 플러스 20이죠. 올라간 높이가 20m예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자, 요 넓이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려온 높이가 20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20m 올라갔다가 20m 내려왔으니까 제자리 온 거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우리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거리를 단거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거리 중에서 플러스 거리는 올라간 높이라면 마이너스 거리는 정반대로 내려가는 높이겠죠? 하겠어? 그러면 꼬맹아 이때 우와 에어컨의 온도를 27도로 맞춰줬어? 훌륭하네. 자, 그러면 이때 머리 돌려. 꼬맹아, 얘 등가속도 운동이니?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잖아. 등가속도야? 얘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등가속도냐고. 올라갔다 내려와요. 등가속도일까요? 첫 번째 질문. 대답해봐. 맞아, 들려. 맞죠. 왜?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맞죠.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마쉬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됐죠? 그 속력으로 됐어. 네, 이 등가속도 운동을 4초 동안 했는데 그럼 나 물어보고 싶어. 0에서 4초까지 구하세요. 평균 속력. 구하세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구해. 어차피 다 배운 거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문제를 풀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냐가 문제는 거잖아요. 하십시오. 평균 속력, 평균 속도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빨리 구하십시오. 시끄러.
내려가세요. 평균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 거리를 나누셔야 되는데 이때 이동 거리는 방향 없이 간거리만 더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 20에 내려간 높이 20을 방향 상관없이 더하셔야 되니까 부호 띄고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간거리는 40이고요. 걸린 시간은 4초라서 얘 평균 속력은 10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총 걸린 시간으로 해서 총 변이를 나누셔야 되는데 변이는 방향을 갖는 값이니까 내가 구한 면적에 방향까지도 넣어서 더하셔야 총 변이입니다. 0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와 제자리로 왔으니까 변이는 0입니다. 걸린 시간은 4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0이겠죠. 알겠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또 여러분들 평균 속도는 무조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의 가운데 얼마입니까? 0. 처음부터 보였던 거고요.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연지운동 했는데 예병을 저 새끼가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면 4초 만에 땅에 딱 닿아야 되잖아. 아니래. 더 내려간대. 네. 더 내려간대. 그래서 바닥에 퍽 소리가 6초 때 났대. 무슨 말일까? 죽었어요. 6초에 바닥에 닿는 퍽 소리가 났대요. 무슨 말일까요? 얘는요. 4초 만에 제자리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갔다는 건 내가 던진 곳이 바닥이 아니고 건물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던진 곳이 건물 위라서요. 애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더 내려가서 여기서 퍽 소리가 났다는 의미가. 그래서 자 6초래. 그래 볼까요? 연결해. 6초 만에 바닥에 닿았대. 연결해. 그래서 세로 그리든지 이 그래프에다 더 그리든지 이런들 하시면 돼요. 6초 만에 퍽 소리 났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걸 2초 동안 더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가 걸렸으니까 여기가 6인 거죠.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니? 마이너스 40. 그렇죠. 마이너스 40이죠. 1초당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10씩 빨라질 거니까. 그러면 꼬맹아, 이 건물 높이 H 어디냐? 저 그래프에서 건물 높이 H 어디 있어요? 4초에서 6초 동안 더 간 이 거리가 건물 높이입니다. 맞아요. 더 내려간 이게 바로 건물 높이입니다. 납득하시길 바랍니다. 몇 미터일까요? 왜? 뒤져. 그거 배우러 왔잖아! 기기면 안 돼요. 바보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약간 머리가 있어. 네. 얼마? 뭐요? 건물 높이. 건물이 어떻게? 자 봐. 이 건물 높이는요. 요 파란색 부분에 면적 포함되는데 이 또한 등가속도고요. 등가속도의 간거리는요.
속도와 낮은 속도의 반띵의 평균 속도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의 처음 속도는 20이고요. 낮은 속도는 40이에요. 그러면 이거 반띵하면 얼마입니까? 30이죠. 30이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간 거리? 2초 동안 간 거리. 맞냐? 그러니까 건물 높이 얼마다? 60. 근데 이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두 번째 S는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6초 동안은요 올라간 높이가 20m고 총 내려온 높이가 이거 20에 이거 60이니까 8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20, 60 이거죠. 그럼 여기서 S의 정체는 뭘까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내내 등가속도니까 6초 동안의 운동은 이 등가속도 공식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산한 이 S의 값은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100일까요? 변이에 해당되는 60일까요? 왜라 6초 동안에 처음 속도 20으로 던졌다가 6초 만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때 S가 얼마 나오는지 구해줘요. 구해봐. S가 얼마 나오는지 구해봐. 자, S의 정체를 알아야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그동안 물린 거는 방향이 안 바뀌는 직선 운동만 했기 때문에 변이와 이동거리에 차이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죠.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가 크게 다르죠. 그래서 S에다 넣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얼마일까요? 이게 20이죠. 속력인가요? 처음 속력이 20으로 위쪽으로 던진 거죠. 편해요. 죠 걸리는 시간. 네. 자, 이때 만약에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여기에 있는 가속도를 얼마로 두셔야 됩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왠 줄 알아요? 물체가 맨 처음에 던진 방향인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왔으니 중력 가속도는 아래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G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거 느끼시라고. 그랬을 때 되게 야리꾸딱한 숫자 나옵니다.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으시다. 얼마 나오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처음 속도 20에 걸리는 시간이 6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2분의 1에다가 중력과 속도 마시에다가 걸린 시간이 6초니까 6, 6에 36.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60이다. 보시는 것처럼 120 마이너스 180이라서 마이너스 60이다. 대단히 야리불딱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60도 아니고 사실은 100도 아닌 마이너스 60이라는 거예요. 일단 크기 상으로는 변이겠죠. 근데 왜 마이너스가 될까? 그건 당연해요. 이렇게 건물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맨 처음에 던지는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인데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직선거리를 했잖아요. 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아래쪽 방향을 60m 내려갔어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에서 배우는 이 S의 정체는 사실은 변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동거리 아닙니다. 변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는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됐죠?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변이 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중력과 속도를 마이너스 G로 집어넣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다양한 형태의 등가속도의 운동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다양해 봤자 자유낙하의 변형들입니다.
그죠? 자윤학화, 면직선발, 면직운동 그 자체가 자윤학화의 변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렸고 그거 가지고 문제 연락 프로그램 해서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 다 풀어드린다 그랬습니다. 됐죠? 하죠? 이제 문제 끝난 거예요? 숙제한 거. 네. 자, 숙제한 거 채점해 드릴 건데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답이 없는 건 선생님이 다 불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은 답을 수록 안 했습니다. 혹시 답은 보실까요? 자, 13페이지 다 불러드렸나? 확인. 맞아? 13페이지. 13페이지요? 나랑 집 달라? 13페이지. 해봐. 맞죠? 자, 13페이지의 답이 뭡니까? 이거 쌤이랑 했어요. 했어요? 13페이지의 답 5번. 14페이지랑 15페이지까지 쌤이랑 했어요. 네, 페이지 볼 줄 알지? 써있지? 네. 자, 14페이지에 2번의 답 1번. 15페이지에 3번의 답 3번. 맞습니까? 네. 네. 한 번에 자. 3번이에요? 네. 3번의 답 3번.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14페이지의 답은 답 2번의 답은 1번, 3번의 답은 3번. 맞아요? 16, 17은 옆에 답이 있죠. 자, 16, 17은 옆에 답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자, 18페이지, 19페이지. 18페이지 4번의 답 3번. 네. 5번의 답도 3번입니다. 다 틀렸어요. 자, 20페이지요. 20페이지 6번의 답 1번입니다. 다 틀렸어요. 21페이지 옆에 답 있으니까 확인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마찰력이라는 개념 안 하셨잖아요. 배웠니? 네, 마찰력 아니?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게 옆에 있는 거 못 썼어요. 모르겠어요. 네, 마찰력 안 배웠죠. 됐죠? 그래서 마찰력은 여러분들 안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안 배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22페이지요. 5번의 답이 잘못 나왔습니다. 22페이지 5번의 답은 2kg로 답을 정정할게요. 22페이지 5번 답은 2kg로 답을 정정해 드리고 나머지는 답이 다 맞으니까 채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3, 24요. 다 불러드릴게요. 자, 23, 24에 다 불러드립니다. 저희 꾸신쌤이요. 교재를 만들 때요. 아이들한테 답을 공개해도 되는 답과 공개하면 별로 안 좋은 답들로 분류해서 문제를 항상 만드셔가지고요. 네, 1번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150, 2번에 동쪽 50. 2번은 왼쪽이 큽니다. 방향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1번에 20, 2번에 B, 3번에 B, 4번은 A와 B가 같다. 4번에 50, 5번에 0.4. 5분의 2도 되죠. 네. 자, 6-1번은 10, 2번 정지, 3번 2.5. 7-1번에 2분의 5도 되죠. 네. 7-1번에 20, 2번에 90, 3번에 30, 2번에 90. 8-1번은 15, 2번 25, 3번이 뭐니? 근데 이거 변이의 크기라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게 15예요? 네. 크기니까 숫자만 쓰면 되죠. 방향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 다음에 2번이 25죠. 네. 3번은 뭘까요? 5. 5입니다.
9번에 1번은 감소하다 증가한다. 2번은 계속 변한다. 3번은 크다. 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든 이거는요. 수능에 나온 보기들을 문제로 편집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24페이지 마지막이요. 1번의 기억, 2번은 기니, 3번의 20, 4번의 1번은 5, 2번의 25, 3번의 0. 아, 야. 2번의 니디. 이번에 니은 디귿이에요? 내가 뭐랬어요? 긴이라고. 아, 미안해요. 2번의 니은 디귿입니다. 아니. 자,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불러드리면 돼요? 5번? 6번. 아니 5번. 5번은 20. 6번에 1번은 3mg. 2번은 2분의 1g. 3번은 2분의 3mg. 7번에 4. 8번에 1번은 니은. 2번에 기억. 3번에 니은입니다. 3번에 뭐라고요? 니은, 기억, 니은. 그 8번에 3번이요. 3번에 니은. 3번에 류. 7번에 4번. 자, 틀린 거 잠깐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잠시만.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이제 충전해 주세요. 저기 충전기 내가 뽑아. 뭔데요? 전기를 먹겠다는 거야? 이렇게 충전기 써도 돼요. 근데 사이즈가 뭔지 모르겠어. 저 충전기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실제. 자, 그러면 지금 숙제 해온 것들 중에서 질문 좀 확인할게요. 일단은요. 빠른 속도로 앞에서부터 쭉 한번 가요. 자, 13페이지부터 우리 어디까지 문제 같이 풀었죠? 13. 13, 14, 15 같이 불렀어요. 네. 자, 16, 17페이지에서 질문.
없음. 넘길게요. 18, 19에서 주면 저요. 몇 번? 4번. 저는 5번. 시간에. 자, 4번, 5번 하자. 4번하고 5번을 보시면요. 4번하고 5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답을 안 난 문제들이 수능 기출입니다. 자, 4번하고 5번 보시면 4번하고 5번은 어떤 개념의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4번은요. 힘하고 시간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물리 1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가 운동을 배우다가 그래프가 지금 나온 건 FT 그래프예요. 알아듣는 얘기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4번 그래프는 힘, 시간 그래프죠. FT 그래프죠. F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너네 알아요? FT가 뭐니? FT 아일랜드. 당신 뒤진다. FT 아일랜드 이거 뭐냐? 충격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진다 진짜?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충격량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MVP. 닥치고. 그러니까 꼬맹아 무슨 말이야? 나중 운동량은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 나와. 이런 얘기잖아. 맞아? 납득해? 그랬을 때요. 이 충격량이 어딨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FT인데 저 그래프 보시면 힘 세로에 있고 시간 가로에 있어서 시간과 힘을 곱하는 값인 면적이 바로 그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야. 이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EF0고요. 여기가 F0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초고 여기가 5초라고 치자. 그러면 3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6F2고요. 6F0고요.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F0라는 걸 이제 알고 계세요. 그쵸?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요. 이제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밑줄 정지. 처음 상태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얘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0이죠. 되겠어? 처음 운동량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상태에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0초부터 플러스 X축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았을 때 나는 힘의 크기와 시간 사이의 관계고 5초 지난 후에 속력이 8돼야 돼. 그랬어요. 5초가 지난 후에 속력이 8됐대요. 그럼 5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만큼의 운동량이 바뀐 거죠. 얼마? 8F0. 맞습니까? 네. 그러니 처음 속도는 0이고요.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8F0라고요. 이게 곧 나중 운동량이겠죠. 그러니까 5초 지난 후에 이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보시는 것처럼 8F0예요. 근데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잖아요. 그러니 5초 지난 후에 2kg짜리의 속력이 얼마가 됐다고요? 알려줘. 속력 얼마 됐다고? 5초일 때 속력 8이요. 됐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16이어야 되니까 사실은 얘는 8 곱하기 2라고 하는 F0가 2라고 하는 힘을 얘기해요. 와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되겠어? 괜찮아? 화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F0의 크기가 2라는 거 납득하셔야 되고요. 3초일 때 그럼 속력은 얼마야? 라고 하는 것과 0에서 5초 동안 이물체의 이동거리 얼마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제 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3초일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6F0인데 F0가 2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의 됐어. 운동량은요. 됐죠? 이건 5초일 때고요. 3초일 때 운동량은 6F0니까 6 곱하기 2, 10이네. 근데 이물체의 질량이 2라고 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면 돼? 3초일 때 속도가 얼마면 돼? 6이면 되죠. 됐어? 네.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요. 낼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럼 3초 동안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는 거니까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F0인 2N의 힘만 줘요. 절반의 힘만 줘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절반인 등가속도 운동도 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셔요. 그렇죠? 그 중에서 3초일 때 나중 속도는 6이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맞아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질량이 2니까 나중 속도가 6이어야 되는구나. 3초 후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3초일 때 속력이 6이라는 건 앞등. 그 다음에 5초일 때는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여러분들 보시면 16이라고 했는데, 이때 물체의 질량은 2였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8일 수밖에 없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3초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6이었다가 8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또 등가속도. 그래서 여기가 8이야. 이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십시오. 왜 가만히 있어? 그려. 물리 원하는 애들한테 갑자기 등가속도 운동을 그렸다가 이렇게 충격력 나오면 애들 거품 물죠. 그래도 너네는 뭔가 한 번 배웠으니까 충격량은 T예요. MVP. I구나. I네.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FT 아일랜드는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근데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그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3초 동안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되냐면 3초일 때 운동량은 10이고 5초일 때 운동량은 16이야. 이런 거 알았어요. 그쵸? 네. 3초일 때 운동량은 12여야 되고요. 5초일 때 운동량은 16이야. 근데 얘는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건데 질량은 다 2kg잖아요. 그래서 3초의 순간의 속력이 6이라는 것과 질량은 2니까 5초일 때 속력이 8이라는 거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저런 모습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됐나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초의 순간의 속력이 6이라고 하는 거 해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VT 그래프 그려드린 이유는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간거리는 9m이고요.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대가 평균 속도 구하시면 35.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못하시면 간거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3초부터 5초까지도 이 둘의 가운데 속도는 7입니다. 그죠? 7이라는 속력으로 2초 동안 갔으니까 얘는 간거리가 14입니다. 3에서 5구나. 그래서 5초 동안 간거리는 이거 더하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23m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은요, 가능하면 VT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얘기고요. 옆에 있는 5번 가죠. 그림과 같이 용철 저울 AB를 연결한 후 손으로 B를 수평면과 나란하게 당겨서 AB가 정지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면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지죠. 합력이 얼마? 합력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야 정지죠.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바보 썼다. 귀여워 죽겠네. 서영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저런 남자랑 결혼한다. 꼭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집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남자랑 만나면 힘들어. 은근히 적다? 아빠 잘 봐라. 엄마가 뭐 안 해주면 아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집에서 보면. 하다못해 정부도 뭐 아빠가 갈 것 같지 엄마가 간다. 그치? 저희 집은 아무도 안 갈아요. 그냥 딴딴하게 살아요.
아니 내가 테니스기 됐어요. 테니스 할때 특유의 텅빈 공만 그냥 그 만큼이 잘 안 맞는데. 칠해줄 거였다고 쌤 선물이에요 이러고 그러는데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경화선 어때? 경화선도 되게 와일드하신? 아니냐? 여성하냐? 이렇게 밖에서 보면 되게 여성스러울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목소리 들어보면 엄청 크시더라고요. 네, 박경화 쌤이 사실 안 내시는데 저한테만 화내셨어요. 내가 저한테는 화를 내셨어요. 왜? 제가 그거 이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빡치셔가지고 대답 안 하면 되지. 대답 안 하면 되지 뭘 화를 내시니. 귀찮게. 자, 경화쌤이 되게 친절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대단하겠니. 저 약간 요즘에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네가? 네. 진짜 좀 조용해졌어요. 아, 사춘기야? 아니 좀 성질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 잘 안 뛰어다녀요. 늙어서요. 뛰어다닐 일이 많이 지났어. 이제 중3이면. 얼마 전에 남자랑 장난치다가 남자가 빡빡해가지고 그대로 아스팔트에 꽂혔어요. 발바닥으로 쳐가지고 여기 팔 이렇게 쭉 갈았어요. 여기 부분. 어머님 안 따라오셨어? 엄마요? 아니 그 학생 엄마가 너를 안 쫓아오셨니? 귀한 아들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맞았다니까요? 아 네가? 미쳤구나. 그걸 꽂혔어요 제가. 자 볼게요. 5번.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 A, B를 연결한 후에 B를 수평면과 나란하게 당겨서 A, B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A, B의 측정한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용수철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 연결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용수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저게 전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자, 16톤짜리를 매달면 이 새끼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겠니? 5뉴턴이요. 5뉴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서 들어요. A, B 용수. 네, 전압이 같아요. 전압. 지랄하지 마. 그래서 그럼 뭐가 이렇게 5 나눠서 두 손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반반씩 나누겠죠. 자, 근데 이렇게 용수철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거잖아요. 16톤. 그래서 전력이 같아요. 전력. 이 C하고 D에 작용한 힘이 얼마일까? 주다 16톤. 이거는요. 사실은 용수철을 보시면 힘듭니다. 그냥 쳐다보세요. 그냥 성이다, 줄이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용수철은 그 줄에 건너가고 있는 힘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이지 용수철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있는 부분은 그냥 실로 그려라. 그게 제일 편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실이요. 길든 짧든 그냥 실이거든요. 거기서 16톤짜리를 매달면 V마다 16톤이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줄이 한 가닥이잖아요.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을 때는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힘이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나 10이야. 그 중에서 이 부분에 걸려있는 힘을 측정하고 싶어? 그래서 용수철 D를 잰 거야. D를 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16톤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실에 걸려있는 힘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용수철 C를 놓은 거야. 그래서 16톤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용수철 두 개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도 F고 이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도 F입니다. 되겠어? 네. 이게 F라서 이 새끼가 EF 이러면 병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AB가 측정한 힘의 크기가 F이기 때문에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도 F입니다. 됐어?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이 용수철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당기고 있고
용절 A, 용절 B입니다. 자, 근데 정지가 무조건 얘가 받는 합력은 0이어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사람이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F라고. 근데 어떻게 정지야? 그건 용수철이 당기면서 늘어나겠죠. 늘어났을 때 용수철이 제자리로 가려면 뭐가 생기니? 탄성력.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 얼마? F. 그래서 작용 반전되는 작용 반작용은 합력을 구할 수 없는 두 힘이라서 뒤져. 사람이 용수철을 당기면 용수철이 사람의 손을 당겨야죠. 이 손에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거는 알짜리 힘이 0 만드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입니다. 됐어요? 네. 또 이쪽 용수철을 이쪽으로 F라는 힘을 당기면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탄성력이 이 방향으로 F만큼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알짜리 힘이 0인 거야. 그래서 정지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입니다. 왜? 정지니까요. 됐어. 의심하지 마세요. 정지는 무조건 0입니다. 됐죠? 자, A와 B에 작용하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A가 B에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 언제나 같아야 된다.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B를 당기는 힘이 EF가 병신이라는 얘기죠. F입니다. 알겠어요? 한가하게 주니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넘어갑시다. 그냥 F. 네, 그냥 F예요. 자, 20페이지, 21페이지 심은 20페이지 6번 모르겠어. 자, 근데 모르겠는 문제만 요거라고 그거는 너네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호지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뽑은 안 돼.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안돼 선생님 저나못 썼어요. 저 영상 찍히고 있잖아. 돈 머리. 돈 머리. 와, 나 알아듣는 영어였다. 자, 보시면요. 여기요. 이런 식으로 고정도로래가 가와 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가에서는 A에, 나에서는 B에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당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EM짜리 A에 F라는 힘을 줘서 아래로 당겨요. 그러면 A 내려가고 여기에 M이라고 하는 B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 나는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EM짜리 A이고 그 다음에 M짜리 B가 있는데 내가 얘를 F라고 당기는 거예요. F 이거로. 그러니까 당기 물체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요번에는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A, B가 각각 음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 얘네들이 움직이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 내려가, 얘 올라가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가에서 얘가 내려갈 때 가속도가 얘가 올라갈 때 가속도에 비해서 2배 크대. 그러니까 이쪽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이쪽은 2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저번 주에 했던 작용 반작용의 레벨 4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기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가경 알짜리 얼마니? 알짜리 얼마니? 자, 중력가속도 줬어요? 뭐야? 중력가속도 15 줬어? 그냥 주로 줬어. 자, 그럼 봐요.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얼마입니까? EMG.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 얼마입니까? mg. 근데 그렇게만 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F라고 하는 힘까지 줬어요. 그러면 이 힘에서 이 힘을 빼야 알짜 힘이죠. 됐죠? 그러니 얼마입니까? 알짜 힘은 mg 더하기 F. 이 F와 이 F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짜 힘은 그냥 다시 가볼게요. 됐죠? 네, 요만큼이 알짜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누셔야 가속도가 되는 거 아시죠? 됐어. 그랬을 때 A의 가속도는 2A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구해볼게요. 가속도는요. 그
그 알짜 힘으로 움직인 전체 질량이야. 얘는 전체 질량이 3m이야. 맞아요. 3m. 이 크기가 요만큼이란 얘기입니다. 납득하길 바랍니다. 이게 가격이에요. 그죠? 천천히 하나하나 분석. 자,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나도 보여드릴게요. 나도 똑같이 지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 EMG, 얘가 잡아당기는 거 MG, 거기다가 F까지. 그랬더니 얘가 내려가니까 이쪽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쪽의 힘을 빼셔야 전체 알짜 힘. 그러니 나경우의 전체 알짜 힘은요. 얘는 F-mg라는 게 인지돼야 된다. 이해? B가 받은 힘에서 A가 받은 힘을 빼셔야죠. 그래서 이만큼입니다. 그걸 전체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라는 게 나올 거니까 이때 이 가속도는 가에서의 가속도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A겠죠. 알짜이면 보시는 것처럼 F-mg여야 되고 전체 질량은 똑같이 3A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이 크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뭐 구하라고니? 힘은 얼마냐, 가속도는 얼마냐, 뭐 이런 얘기 했네요. 네, 그럼 통상적인 거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A가 요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A를 여기다가 A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입하면 3n분의 2F-2mg가 3n분의 mg 플러스 F와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계산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F는 3mg가 되네요. 그래서 사람이 잡아당긴 F라는 힘은 사실은 알고 보면 3mg였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 자리에다가 3mg를 넣고 계산하시면요. 가속도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3mg 집어넣고 계산하면 3n분의 2mg니까 날리시면 나에서의 우리가 A라는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2g였어. 이게 나의 가속도지. 가의 가속도는 이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가의 가속도는 3분의 4g. 되나?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F의 값을 3mg로 표현한 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네, 가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4g입니다. 4분의 3시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때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요 3분의 4g고요.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3분의 2g의 가속도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요 실이 A를 당기는 요 장력이 얼마냐는 거죠. 요 장력이 T. 맞아.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안돼 나래도 썼어요. 자, 그럼 뭐야? 그러면 F라는 게 3mg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쪽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은 5mg라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쪽에 작용하는 힘도 F가 3mg라 했으니까 얘는 4mg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죠? A에 작용하는 장력을 보시면 첫 번째 가경입니다. 가경은요. A를 보시면 A는 장력도 받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OMG라는 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은 M자고 그랬을 때 가경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장력과 중력 중에 중력이 더 크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야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A가 그래서 네 A의 알짜 힘은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4g. 그래서 이때 A가 운동하면서 쓴 A의 알짜 힘은 3분의 8mg의 알짜 힘을 A가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해볼까요?
여기에서도 나경우에 작용하는 A의 알자 힘은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만큼이니까 나경우에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3분의 4입니다. 이해해요? F는 MA, 분모관료식. 그 중에서 나는요, 똑같이요. 장력하고 중력이 작용합니다. 나경우는 여기 위에다 올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 장력도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받아요. EMG. 근데 A가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나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힘인 장력에다가 작은 힘인 EMG를 빼면 A가 쓴 알자 힘이 나옵니다. 나의 경우에 A가 쓴 알자 힘이 3분의 4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1대 장력은 3분의 10mg여야 되죠. 그리고 가의 장력도 보여드려요. 그렇죠. 가에서의 장력은 3분의 7mg고요. 나에서의 장력은 3분의 10mg니까 나의 장력이 더 큽니다. 그렇죠? 네. 나의 장력이 더 큰데 나의 장력이 가에 비해 2배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력 구하는 거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제일 쉬워요. 도르래와 장력 나오는 순간 애들은 그냥 손을 놓쳐. 안 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힘이 뭐 작용하는지 보고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알자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이 연습해 보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힘 안 돼요. 위아래의 힘 뭐 작용하는지 보시고 위쪽으로 작용하는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시면 됩니다. 자, 22, 23 질문. 22, 23이요. 네. 가능? 넘겨. 24 질문. 6번이요. 6번이요. 23페이지 6번 보시면요. 와. 그림과 같은 질량의 M과 3M인 물체 A, B를 줄로 연결하여 도르래에 걸쳐놓고 A를 손으로 눌렀더니 A, B가 모두 정지되어 있다. 미줘요. 정지라는 단어가 핵심. 합력 얼마? 0입니다. 됐죠? 24페이지 6번. 요것만 하고 잠깐 끊어드릴 테니까 길어요. 눈에 힘 팍 주자. 점점 눈의 크기 작아진다. 자, 그래서 A와 B가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A가 받은 힘, B가 받은 힘의 알자 힘이 0이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정 도로대에 물체 두 개가 한 놈은 허공에 한 놈은 밑에 이렇게 있는데 손으로 눌렀기 때문에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A도 정지, B도 정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M, 얘 3M. 그러고만 잘 봐. 일단은 무슨 힘 보이니? 중력.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 MG. 그리고 손으로 꾹 눌러주는 힘도 있겠죠? F. 실이 당기는 힘도 있겠죠? 장력.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력은요. 얘 MG, 얘 얼마? 3mg. 이래요. 근데 A도 B도 멈춰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말 따르고 가보시죠. 근데 그 중에서 얘는 힘을 모르니까 이쪽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B라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3mg로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정지라는 건 실이 당기는 힘이 얼마나 얘기니? 3mg라는 얘기가 자명하다. 근데 실은 이렇게 해서 한 가닥이다. 한 가닥의 실은 어느 부위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실을 잡아당기는 힘도 3mg여야 된다 이 뜻이다. F는 EMG.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도 3mg여야 되는데 중력은 mg밖에 없으니까 손으로 누르는 힘이 얼마여야 된다? 2mg여야 된다. 이게 자명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의 구조를 보여드렸으니까 볼게요. 자, 1번.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3mg여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손을 놓은 후에 B가 지면에 닿기 전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고요.
손을 놓은 후에 B가 지면에 닿기 전 줄이 B를 당기는 힘도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 이거 보편적 얘기입니다. 그러면 힘을 빼면 요거 없어져요. 그죠? 힘을 위로 빼면 올라가요. 당연히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이때 작용하는 알자 힘은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물체의 중력밖에 작용 안 하네요.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면 전체 알자 힘은 3mg에서 mg 빼 2mg야. 그걸 그 힘으로 움직이는 전체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셔야 가속도인데 전체 질량은 보시는 것처럼 4m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는 2분의 1 g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A 혼자서 사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B 혼자서 운동하는 데 쓰는 힘은 얼마입니까? 이거 여러분 계산하고 가시는 게 편하죠. 자, F는 MA니까 A의 질량이 M이고요. 가속도는 2분의 1 G니까 A가 운동할 때 쓴 진짜 힘은 2분의 1 mg고요. B도 F는 MA니까 2분의 3mg가 나온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장력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 식이든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A 쪽 볼까요? 자, 지금은 가속도가 2분의 1g로 올라가는 상황. 그 중에서 A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는 동안 A가 혼자서 쓴 힘이 2분의 1 mg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시면 A는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더 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큰 힘인 장력에서 작은 힘인 중력을 빼시면 A가 쓴 알자 힘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 중에서 A가 쓴 알자 힘이 2분의 1 G라고 했으니까 그거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장력은 2분의 3 mg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 2분의 1 G와 장력의 크기 2분의 3 mg라고 하는 두 가지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잠깐 테스트를 볼 시간이 없고 자 잠깐만 끊을게요. 볼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자